일본의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31일 다국적 훈련을 전후해 부산항에 올 거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이슈를 국회 상황실에서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가 여러 개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외통위, 운영위, 가방위 등 여러 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조금씩 다 나오더라고요. 외통위는 많이 나왔고 그것도 좀 같이 챙겨줘요. 제가 챙기나요? 이번 챙기는 김에 많이 챙기네요, 제가. 좀 챙겨요. 네, 많이 챙기겠습니다. 네. 네, 국회 상황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데요. 그 전에 이 소식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의 자위대 함정이 오는 31일에 다국 간 해양 차단 훈련을 전후해서 한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부산항 입항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삼았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우길기를 달고 한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선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미 지난해 우리 정부는 7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을 했었죠. 우리 장병들 우길기가 달린 함정에 경례도 했었습니다. 우리 지원함에 탑승한 장병들은 일본 이즈모함 앞에서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 자격으로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해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즈모함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똑 닮은 깃발이 내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와 다른 점도 있죠. 지난해 훈련은 일본 주최로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훈련은요, 우리 주최로 제주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자위대 간부들 각국 다른 군인들과 교류를 하는 일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제주 앞바다 훈련 때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우길기 말고 일본 국기를 달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본은 여기에 반발해서 불참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며 참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오진 않았다며 해상 사열 때만이라도 자국 국기와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요구는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자위함기와 유사하다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죠. 국방부는 그 나라 군대 상징 깃발을 함정에 다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일본 주최 관함식에 우리 국방부가 참여를 할 때는 자위대 함정에 달린 자위함기 우길기와 다르다라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었는데요.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국민 시력 테스트라도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위함기와 우길기, 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뜻하는 uk광 문양의 위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 자위함기와 우길기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우길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군기로 썼던 우길기를 지금도 그대로 계승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31일 우길기를 단 자위함이 우리 해상에서 함께 훈련을 하게 된다면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일 밀착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미국과의 밀착 행보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 중이고 이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도록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지난 11월에 이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약속을 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주저했던 우리 한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공급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는 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거 없고 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폴란드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희가 50만 발 가고 폴란드를 있잖아요. 통해서 우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불법 침략을 탄약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그다음에 상황을 문의원이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운영위를 챙겼던 저로서는 좀 수수께끼 같았던 이 안보실장의 말이요. 결국 우리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외신 보도로 드러난 셈인데요. 대통령실은 이 보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는 말로 즉답을 피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 지난 4월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졌던 도청 문건에 등장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당시 유출됐던 문건에는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만약 미국의 포탄 지원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닐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대신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자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었는데 이후에 이 김성한, 이문희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떠났죠. 6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 도청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도청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안보실장님 미국에서 도청을 대통령실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도청을 인정하시냐고 해서 네.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운영위에서 논의된 또 다른 중요 이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내일 일본에서 귀국을 하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종합 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 IAEA가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수입 규제와 철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우려에는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2배 이상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지금 IAEA도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네, 우리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현지 원전 시찰을 마치고 지금은 도쿄에 있는데요. 유구키 시찰단장은 보려고 했던 장비들 다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오염수를 거르고 탱크에 저장해서 핵종 등을 측정하고 해수에 희석해서 방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살펴봤다는 건데요. 안전성 평가의 결론은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전후의 오염수 농도 차이 등 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만약에 이 오염수 처리 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 실제로 긴급 차단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합니다.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가 이상 상황의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긴급하게 밸브를 닫아야 하는 게 이제 긴급 차단 밸브거든요. 그래서 그 긴급 차단 밸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네, 만약 다만 이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IAEA 보고서
발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시찰단의 검증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고 있죠. 시찰단 파견 자체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리석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우리 정부는 반대한다. 방광기까지 보관해라. 방류하지 말고 일본이 그래도 강행을 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마치 일본에 면죄부 주듯이 막 시찰단 보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스스로 처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를 예를 들면서 괴담 혹은 선동이다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여당발 간담회도 선동이기는 마찬가지였던 듯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에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발언 얘긴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아니 100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이 주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한 겁니다. If I had a liter of that water now in my hand, I would drink it. I calculate that my radioactivity would rise above its natural level by 80%. I could drink 100 liters. 그 교수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요. 간담회 공식적인 장소죠. 입장을 밝혀드리면 그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영국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 보도자료 냈습니까? 그럼 그렇게 저희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우리 시찰단과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검증을 차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우려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 여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게 불합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예 그 방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귀국 소식 그리고 우리 정부의 외교 관련 소식까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길기단 일본 자위대 함정 다음 주 부산항해 월스트리트저널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포탄 미국 이송 중.